네,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수영특강 3강 3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질량이 M인 물체 A를 P에 가만히 놓았더니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1 G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속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고요. PQRS는 수평면이고 PQ, QR, RS의 거리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났습니다. 자, 그럼 쌤 요 거리를 그냥 D라고 놓을게요. 자, 일단은 이제 가속도가 3분의 1 G라고 했기 때문에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B의 질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질량이 M이니까 B의 질량은 스몰 bm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받는 중력으로 이제 A, B가 함께 운동을 할 텐데요. 자, B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BMG가 될 거고요. 자, 이 둘의 질량을 더해주면은 M 플러스 BM이니까요. 쌤 M으로 묶을게요. 1 플러스 BM 요게 바로 두 물체 질량의 합이 될 거고 가속도는 이제 3분의 1 G가 되겠죠. 자, MG 날리고 자, 얘를 풀어주면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B가 되니까 3분의 1 B를 넘기면 이제 3분의 2 B가 되고요. 계산하면 이제 B가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의 질량이 0.5m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가속도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A가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E라고 했을 때 A가 이제 S까지 왔을 때, 자, 여기까지 왔을 때 B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P에서 S까지 쭉 내려오면요. P에서 S까지 쭉 내려오면은 이제 DDD 해가지고 3D를 진행하게 되니까 이 B가 3D만큼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P에서 S까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예요? 3mg, 다시 할게요. 질량이 2분의 1m이니까, 2분의 1m, G에다가 3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 중력 가속도, 거리 해가지고 2분의 3 mgd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네가 같이 운동하면서 이 녀석의 이 녀석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이 둘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속도가 일정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없었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Q에서 R까지 갈 때요. B는 분명히 어때요? 2분의 1 mgd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어. 그럼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줘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 증가 안 했단 말이야. 등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Q에서 R 지점에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인 2분의 1 mgd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해 줘야 되는데 증가를 안 했으니까 이만큼이 이제 손실됐다는 거죠. 자, 요걸 이제 라지 2로 놓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가 이제 S를 지나는 동안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쭉 진행하는 동안 B의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3 mgd만큼 감소했으니까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원래 같았으면은 2분의 3 mgd만큼 증가해야 되지만 그 중에 2분의 1 mgd가 이제 손실됐기 때문에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이제 mgd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걸 뺀 거예요. 그래서 A, B를 다 합해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mgd인 건데 얘네들이 질량이 2대 1이니까 이제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이것 중에서 어때요? M하고 0.5m이니까 전체 질량분의 B가 차지하는 것은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mgd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B의 운동 에너지는 3분의 1 mgd인데요. 이제 라지 2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mgd가 2 라지 2가 되니까요. 3분의 2 라지 2가 되겠죠. 자, 정답은 3분의 2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빗면의 점 P에서 질량이
질량이 2kg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Q와 R 수평면 마찰 구간 그리고 S를 지난 후에 H 높이까지 가서 속력이 정지를 했다. 자, 물체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P에서 Q, Q에서 R까지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만히 놓았으니까 처음 속도가 0이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T초, 여기도 똑같이 T초, P에서 Q,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이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좀 땡큐 아니에요, 여러분? 자, VT 그래프 그렸을 때 처음 속도가 0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걸린 시간이 지금 1대2란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요 삼각형 닮은 비와 요 삼각형 닮은 비를 해보면 어때요? 1대2고 그러면 넓이비, 요 넓이비는 1대4가 될 거 아닙니까? 닮은 비가 1대2면 넓이비는 1대4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넓이비가 이동한 거리가 될 겁니다. 자, 거리비가 이제 1대4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PQ와 QR로 보면은 PQ와 QR로 보면 1대3이 되겠죠? 1대3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얘네들 사이에 이제 거리 빗면의 거리가 이제 1대3이면 높이도 1대3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높이랑 여기 높이가 1대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P와 R 사이, Q와 S 사이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16줄, 36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차이가 지금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16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1대3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이제 4줄이고 여기는 이제 12줄에 해당하겠죠. 1대3으로 나눠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Q와 S 사이에 36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Q에서 R까지는 12줄이니까 여기는 이제 36에서 12를 빼면 24줄에 해당할 거고 높이 차이로 보면 1대3 대 6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기 때문에 자, 역학적 에너지는 다 더해주면은 얼마죠? 40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40줄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마찰의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14줄 감소했대요. 여기서 14줄을 빼고 남은 것을 가지고 얘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모두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화한 거죠. 정지니까요. 여기서 M, G, H 이렇게 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26은 20H가 되고요. 계산하면 H는 1.3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제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빗면의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A를 Q를 통과해서 R을 지난다라고 했고요. 자, 나는 빗면에서 점 A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B가 이제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에 작용하는 마찰 구간 시작점 B를 통과해서 C까지 지나간다. 자, 그래서 이제 B가 AB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PQ 걸린 시간의 2배고, 자, BC 가는데 걸린 시간은 QR의 이제 또 4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 차이가 P와 Q, 그리고 A와 B, 여기는 이제 H로 똑같고, 여기는 3H로 똑같고, 질량은 M으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사실은 6번에서 한 거랑 이제 똑같은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이동거리를 봐봐. 얘는 이제 정지였어. 정지였는데 이동거리 보시면 1대4. 아하, 이거 이제 적극 활용하시라 그랬잖아요. 자, VT 그래프에서 아까 했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닮은 비가 1대2면은 넓이 비는 1대4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리가 1대4라는 것은 이제 걸린 시간이 1대2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1대2라는 것은 여기를 T초라고 둔다면 여기도 똑같이 T초. 그래서 T초 대 2T초 1대2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A에서 우리가 걸린 시간을 이제 B를 다 구해 준 거고요. 그럼 얘는 이제 다 2배 걸린다 그랬거든. A, B는 이제 2T초가 걸린 거고, 여기는 이제 아까 4배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T초니까 여기는 4T초. 이렇게 해서 각각 구간에서 걸린 시간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BC에서 이제 운동하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와 여기서의 이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해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V가 0이었고요. 여기를 속도를 이제 V라고 해볼게요. 요때를 V라고 해보고 요때 속도를 라지 V라고 한번 쌤이 놔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V랑 라지 V를 구해줘야 돼요. 이들의 B를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뭘 아냐면 시간에 대한 정보와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잖아요.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와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안다면 평균 속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야? A에서 B까지 갈 때랑 B에서 C까지 갈 때 이동한 거리
A는 1대3이죠. 거리는 1대3이고 이 거리가 어떻게 구해져요? 거속시 통해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1대2거든. 시간이 1대2거든. 자,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1이 나와요? 1 곱하면 1이 나오고 얘는 1.5 곱하면 3이 나오잖아요. 자, 평균 속도의 비가 1대1.5, 즉 2대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처음 속도,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건데 어차피 비를 이용할 거니까 2로 안 나눌게. 그냥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의 합이 2대3을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A에서 B까지 는 0에서 V가 됐기 때문에 속도의 합이 V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여기서 여기가 된 거니까 속도 합이 V 플러스 라지 V가 되는데 요게 2대3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보면 2V 플러스 2 라지 V는 3V다 라고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이 라지 V가 스몰 V고 라지 V는 2분의 1 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V 요게 이제 얼마다? 2분의 1 V다 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위치와 속도까지 모두 구한 거예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에서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마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면요. 요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중력 포텐셜 3mgh가 있었고요. 그리고 2분의 1 mv제곱, 요게 바로 운동 에너지. 요게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빼주겠습니다. 2분의 1 m에다가 자, V가 이제 2분의 1 V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곱해서 해주면 4분의 V제곱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답을 보니까 mgh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mv제곱이라고 돼 있는 요 녀석들을 mgh꼴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 관계식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뭐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A에서 B로 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 mgh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하나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얘네들을 mgh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통분해보면 8분의 얘는 4고 얘는 1이니까 3mv제곱이고요. 자, mv제곱 자리에다가 2mgh를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2mgh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계산하면 4분의 3mgh가 됩니다. 자, 그래서 3에다가 4분의 3을 더해가지고 4, 3, 12, 4분의 15mgh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와 마찰 구간에서의 손실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에서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했었던 4번 문제하고 요 8번 문제가 좀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먼저 P점에서 쭉 내려오는데 마찰 구간을 3번을 지나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BC에서 지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EB, EC라고 했고 그 B를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EB가 날아가고 여기서는 이제 EC가 날아가고 그럼 여기는 뭐 EA가 날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찰 구간에서 다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P와 A의 높이 차이와 B와 요 QR 여기 이제 H임을 알려줬고요. A의 높이 2분의 5h인 거 알려줬고요. R과 S 사이에 어디야? R과 S의 높이 여기 각각 높이가 h임을 알려줬고요. 여기도 이제 h일 거죠. 그리고 A와 C를 지나는 동안 AC를 지나는 동안 크기가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AC에서는 어때요? 같은 힘을 같은 시간 힘과 시간이 같다? 그러면 FT는 델타 P잖아. 충격량은 델타 P니까 델타 P가 같다는 얘기고 그러면 M 델타 V인 거니까 질량 어차피 당연히 안 변할 거니까 A와 C 구간에서는 이 델타 V가 같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A를 통과한 직후 여기죠. 여기서의 속력과 R에서 여기서의 속력은 또 같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 구간에서요. A 구간에서 속도 변화량을 그냥 델타 V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가만히 놓았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속도가 0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때 이제 진입할 때 속도를 그냥 V라고 쌤이 나올게요. 그럼 나올 때는 V 플러스 델타 V가 아니라 마찰 구간이니까 빼줘야 되죠. 미안합니다. V 마이너스 델타 V 이렇게 갈게요.
느려져야죠. V 마이너스 델타 V로 이제 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B를 쭉 이제 지나는데 이때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어디랑 어디랑 같다 그랬지? 여기 A 나왔을 때랑 여기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이제 V 마이너스 델타 V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봐요. P에서 여기 내려올 때까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mgh고 그게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도 보시면 정지거든? 정지? 그러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다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이제 다 전환이 됐다는 건데 지금 얘가 mgh만큼 여기서 올라갈 때 생각해봐. mg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늘었잖아. 얘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잖아. 그럼 이만큼 뭐야?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잖아. 근데 이렇게 이만큼 감소해서 0이 됐다는 거야. 이해돼? mgh가 2분의 1 mv제곱이거든요. 이해되세요? 요만큼 올라갈 때 2분의 1 mv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0이었다는 것은 요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때 제가 지금 속도가 이제 v였던 거야. 이 물체가 또 v였던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델타 v, A와 C는 델타 v가 같다 그랬기 때문에 A와 C는 델타 v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델타 v만큼 감소한 게 v니까 요때 속도는 이제 v 플러스 델타 v인 거예요. 델타 v만큼 깎여서 이제 v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 들어갈 때 나올 때, B 나올 때, C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구해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델타 V는 우리가 만든 미지수이기 때문에 V와의 관계식을 좀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지금 요 높이를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높이요. 자, R에서 여기까지 올 때 지금 V랑 델타 V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 관계를 이용할 거거든요. 자, 그럼 R에서 지면까지 내려올 때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예요. 그죠? 그럼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2분의 1 m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이해되셨어요?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근데 이거 뭐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이과잖아. 곱셈 공식 하면 되잖아요.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주면 어때요? V제곱하고 델타 V제곱은 다 사라질 거고 여기는 2V 델타 V에서 마이너스 2V 델타 V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4V 델타 V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응?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빼봐. 근데 우리 할 수 있잖아. 곱셈 공식 알잖아. 요게 이제 같다라는 이제 관계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2분의 1 mv 날리고 2분의 1 mv 날리면 이제 v가 4 델타 v가 나오고요. 이제 델타 v는 4분의 1v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델타 v를 또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속도를 v 꼴로 이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v였죠. V였고요. 자, 여기는 이제 4분의 1V를 빼니까 4분의 3V가 될 겁니다. 4분의 3V가 될 거고요. 자, 여긴 들어갈 땐 몰라요. 여기 나올 때 V에서 이제 4분의 1V 뺐으니까 여기도 4분의 3V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더하니까 4분의 5V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V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속도를 전부 다 V꼴로 이제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지.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리고 나서 H까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면 얘도 어때요? 2분의 7H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요 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요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다 손실이 된 거죠. 그래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이 2분의 5H에 해당하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손실이 된 거죠. 그래서 2분의 5H, mg 2분의 5H 이게 바로 이제 A, B, C에서 손실된 이제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A, B, C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식을 쓰는 이유는 A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를 다 알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가 있는데 B는 요 들어가는 속도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에서 얘를 빼가지고 B에서의 이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좀 지울게요. 이제 식을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A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운동에너지 감소량으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얘는 쉽잖아요. 얘는 수평면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안 빼냈거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한 것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1 m에다가 이제 v제곱에서 이제 요거 v제곱이고 얘는 16분의 9v제곱이잖아요. 이제 빼주면 어차피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제 빼주면 16분의 7v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제 얘도 뭐 몰라요. 그죠? 얘는 모르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2분의 1 m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빼야 되죠? 얘는 16분의 25v 제곱이고 얘는 v 제곱이니까 빼주면 16분의 9v 제곱 16분의 9v 제곱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구해가지고 얘랑 얘의 비를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이제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MGH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를 이제 또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MGH가 얘가 다 더했을 때 MGH 대신에 2분의 1 MV제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자리에 이제 2분의 1 MV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4분의 5 MV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줘 보면은 이제 M을 다 그냥 날려버릴게요. 얘도 이제 얘 2B가 되는 거지. 계산해야 되나? 2B 대 2C니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네, 미지수가 많긴 하지만 어려운 이제 계산 아니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랑 얘를 이제 더해주면요. 지금 어떻게 되죠? 32분의 7 더하기 얘는 얼마죠? 32분의 이제 9 MV제곱 더하기 2B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4분의 5 MV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32분의 16이에요. 32분의 16이고 이제 계산하면은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2B가 4분의 5 MV제곱이다. 그럼 이 B는 이제 이걸 넘겨주면은 4분의 2가 되니까 4분의 3 MV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 C는 얼마였어요? 이 C는 요거니까 계산하면은 32분의 9 MV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C분의 2B니까 요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요것만 마지막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MV제곱 날리고 1 이렇게 이제 3 약분하고 4도 이제 4, 8에 31을 약분하면은 이렇게 해서 3분의 이렇게 해서 8. 그래서 정답 3분의 8,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는 3번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이제 변화가 있었고 운동 에너지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내는 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에서 A와 C 구간을 빼가지고 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해서 정답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모두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쌤이랑 또 다음 단원 새로운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